거실 한가운데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새어나갑니다.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영숙 씨 58세. 식당을 20년째 운영하시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매출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월세는 240만 원,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손님이 줄었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집을 보고 딱 한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큰 소파 테이블이었습니다. 그걸 치우고 딱 하나만 바꿨더니 3주 만에 단골이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집도 1년 내내 막힌 채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실을 그냥 TV 보는 공간, 손님 맞는 공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거실 중앙은 집안 기운의 중심축입니다. 공기가 모이고 흐르고 사람들의 동선이 교차하는 곳이죠. 이곳이 막히면 돈도 건강도 관계도 정체됩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기순환이 막히면 집안 습도가 올라가고 곰팡이가 생기고 사람의 기분도 답답해집니다. 그 답답함이 결국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작은 지출이 반복되면서 돈이 새는 겁니다. 거실 중앙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집 전체의 흐름이 바뀝니다. 정리가 곧 균형이고 균형이 곧 운입니다. 그렇다면 거실 한가운데 무엇을 두어야 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딱 하나만 두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두면 안 됩니다. 색깔, 높이, 재질까지 모두 중요합니다. 잘못 두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왜 이것이 재물운과 연결되는지, 어떤 원리로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영숙 씨는 거실 중앙에 큰 테이블을 두고 그 위에 잡동사니를 쌓아뒀습니다. 리모컨, 신문, 영수증, 과자 봉지까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그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대신 낮은 원목 트레이 하나만 두고 그 위에 작은 화분을 올렸습니다. 녹색잎이 있는 식물이었죠. 3주 뒤 단골 손님이 다시 찾아왔고 한 달 뒤엔 매출이 전달 대비 18% 올랐습니다. 김영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새는 느낌이 사라졌어요. 집에 들어오면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이정호 씨 62세.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꾸 허리가 아프고 아내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거실을 보니 중앙에 큰 운동기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쓰지도 않는 러닝머신이었죠. 무겁고 검은색이고 공간을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이걸 치우고 대신 둥근 러그 하나를 깔았습니다. 베이지색 러그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나무 스툴 하나만 두었습니다. 2주 만에 허리 통증이 줄었고 아내와의 대화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정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넓어진 느낌이에요. 마음도 가벼워졌고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미선 씨 55세. 자영업을 하는데 작년부터 카드값이 계속 밀렸습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늘었죠. 이유를 모르겠더랍니다. 집에 가보니 거실 중앙에 검은색 유리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과자, 음료수, 택배 상자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치우고 대신 밝은색 원형 쿠션 하나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소금 램프를 켰습니다. 한 달 뒤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박미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이 맑아졌어요. 충동 구매가 사라졌어요.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최동식 씨 67세.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는데 혈당이 잘 안 떨어졌습니다. 집 거실을 보니 중앙에 낮은 책장이 있었습니다. 책은 거의 없고 먼지만 쌓여 있었죠. 책장을 치우고 대신 작은 도자기 그릇 하나를 두었습니다. 흰색 그릇이었고 그 안에 깨끗한 물을 담아뒀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갈아줬습니다. 6주 뒤 혈당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최동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이제 여러분 집 거실 중앙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낮은 원형 트레이 또는 둥근 러그, 지름은 40cm에서 60cm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작은 화분 1개, 녹색잎이 있는 식물로 높이는 20cm 이하로 준비하세요. 또는 흰색 도자기 그릇 1개, 지름 15cm 내외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 거실 중앙 비우기입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하세요. 지금 거실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을 치웁니다. 테이블, 의자, 잡동사니 모두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하고 물걸레로 한번 닦아줍니다. 창문을 열어 10분간 환기하세요. 두 번째 단계, 중심 잡기입니다. 정오 12시 전후에 하세요. 거실 중앙이 어딘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벽과 벽 사이 정중앙입니다.
출입문과 베란다 창문을 연결하는 선의 중간쯤입니다. 그곳에 원형 트레이나 둥근 러그를 놓습니다. 반드시 둥근 형태여야 합니다. 네모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단계, 핵심 물건 배치입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하세요. 트레이 위에 작은 화분을 놓습니다. 식물은 녹색 잎이 있는 것으로 선택하세요. 다육이, 스투키, 산세베리아 같은 것이 좋습니다. 식물이 부담스러우면 흰색 도자기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아 놓아도 됩니다. 물은 매일 아침 갈아주세요. 네 번째 단계, 주변 정리입니다. 오후 3시 이후에 하세요. 거실 중앙 1m 반경은 아무것도 두지 마세요. 사람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소파, TV, 책장은 벽 쪽으로 밀착시킵니다. 중앙은 비워두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단계, 첫 3일 관리입니다. 첫날 저녁 9시 거실 조명을 밝게 켜고 10분간 앉아 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화분에 물을 줍니다. 또는 그릇 물을 갈아줍니다. 셋째 날 중앙 주변을 다시 한번 청소합니다. 3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색깔 선택도 중요합니다. 트레이나 러그는 베이지, 연한 갈색, 흰색 중 하나로 선택하세요. 검은색, 진한 회색은 절대 안 됩니다. 너무 화려한 무늬도 피하세요. 높이도 제한이 있습니다. 거실 중앙에 두는 물건의 높이는 30c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시선을 가리면 안 됩니다. 낮을수록 좋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실 중앙에 검은색 물건 두지 마세요. 검은색 가구, 검은색 러그, 검은색 가방까지. 거실 중앙에 검은색이 있으면 기운이 가라앉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나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검은색 유리 테이블은 최악입니다. 당장 치우세요. 두 번째, 중앙에서 말다툼하지 마세요. 거실 중앙은 기운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부부싸움, 자녀와의 다툼을 하면 그 부정적 에너지가 집 전체로 퍼집니다. 화가 나면 방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가세요. 거실 중앙에서는 절대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세 번째, 무거운 물건 쌓아두지 마세요. 택배 상자, 쌀포대, 운동기구. 무거운 걸 중앙에 두면 가족 모두가 무기력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무거운 건 창고나 베란다 구석에 두세요. 네 번째, 중앙에 쓰레기통 두지 마세요. 편하다고 거실 중앙이나 그 근처에 쓰레기통을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재물운을 직접 버리는 행동입니다. 쓰레기통은 현관 근처나 주방 구석에 두세요. 거실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세요. 다섯 번째, 밤에 중앙을 어둡게 두지 마세요. 거실 중앙은 저녁 9시까지 밝게 유지해야 합니다. 어둡게 두면 기운이 정체되고 잠도 설치고 악몽도 늘어납니다. 적어도 저녁 시간만큼은 거실 조명을 환하게 켜두세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중앙 비움이라고 4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4글자는 여러분 집에 막힌 기운을 푸는 첫 번째 선언입니다. 말로 선언하면 실천 확률이 3배 높아집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중앙 비움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집안 재물운이 막혀 있다고 느껴지면 큰돈 들여 인테리어를 바꿀 필요 없습니다. 거실 중앙 딱 한 곳만 정리하세요. 그곳에 작은 화분 하나만 두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집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도 정리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판단이 정확해지고 판단이 정확해지면 돈이 새는 구멍이 보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거실 중앙을 보세요. 그곳에 뭐가 있나요? 그걸 치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행동이 흐름을 바꿉니다.